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23일, 그러니까 2024년 6월 23일 방송했던 2024 북러 급동맹에 대한 우짜의 분석 및 평가에 이은 두 번째, 그러니까 푸틴의 북한 방문과 관련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 북한의 시각 또는 북한에 매몰되지 않고 최대한 푸틴과 러시아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영상 보시고 들으시고 괜찮다 생각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은 서방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꿈을 품은 전사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침공, 즉 9.11 테러를 통해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유인해 소련 적군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길 희망했지만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빈 라덴을 추적해 죽인 후 그의 시체를 물고기들에게 던지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서방과 국제법 그리고 서방에 의해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절제 억압에 대해 적대의 칼을 휘두르면서 이라크 모술에서 등장했지만 미국 전투기들은 그를 추격해 그의 시신을 그의 IS와 함께 묻었습니다. 미국, 즉 그레이트 사탄에 대한 적대감에서 탄생한 호메이니 혁명은 초기에는 미국인들을 모욕하고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 인원들을 인질로 삼았으며 베이루트 미 대사관과 해병대 본부에 대한 공격은 호메이니 혁명의 목적과 방법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유명한 카삼 솔레이마니는 이라크에서 미군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으며 서방과 아랍 사이에 그려져 있던 지도 맵을 연결하는 지도를 연결하는 동맥을 끊느라고 바빴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바그다드에서 솔레이마니를 죽였지요. 하지만 솔레이마니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솔레이마니가 이미 작업해놨던 지도의 운명, 그러니까 Fate of the Maps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중동 내 주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서방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쿠데타를 이끌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원하는 격변에는 모스크바 또는 베이징 또는 둘 다를 모두 동원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의지를 무시했던 사담 후세인은 2차 이라크 전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구실을 들어서 벌어졌지만 어쩌든지 간에 2차 이라크전을 통해 미군에 의해 그의 정권이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미국이라는 제국을 괴롭혔고 그래서 미국 제국의 전투기가 그의 침실을 폭격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서방을 소진시키려는 시도들은 폭력적이고 유혈적이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억수로 많은 비용이 드는 국제적인 쿠데타를 후원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국을 되겠지요. 강력한 기반이 부족했으며 그런 시도들에는 나폴레옹을 피로 물들이고 오만함에 찌든 히틀러의 나치 군대를 박살낸 신비롭고 거대한 소련과 같은 큰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든지 2024년 6월 19일 전 세계는 솔레이마니, 사담 후세인, 카다피, 빈 라덴, 알 바그다디의 행동보다 더 위험한 이벤트, 한국말로 하면 사건이 됩니다만 우짜가 보기에는 지정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벤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 중동 전사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취한 행동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벤트를 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푸틴을 맞이한 정은이는 마치 꿈의 장난감을 찾은 어린아이처럼 또는 큰 보험금을 뜻하지 않게 타게 된 사람처럼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정은이 네가 필요하다는 듯이 러시아 짜르는 정은이를 찾아가 상호 방위 조약과 유사한 것을 체결하고 북한 무기고를 현대화해 줄 것처럼 보여주고 식량과 기름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은 24년 전, 그러니까 2024년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은 24년 전 북한을 방문했던 그때 푸틴과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푸틴은 자신의 의도와 관심을 숨긴 채 오랫동안 기다렸으며 덕분에 소련 붕괴라는 잔해와 KGB라는 터널에서 나타난 부상당한 전사는 서방 지도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담인데 서방 지도자들은 옐친의 단순 계승자 수준에서 소련 붕괴라는 거대한 손상을 줄이고 러시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러시아 연방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푸틴이라는 인간의 쓰임새가 한정된다고 상상했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푸틴이 때때로 친절하고 접근하기 쉽고 협조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서방이 자신의 앞잡이들을 푸틴의 국경,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경 앞까지 이동시키고 슬라브 혈통과 러시아 유전자가 혼합된 우크라이나를 끌어들였을 때 자신들이 푸틴의 오래된 상처에 소금을 바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전도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우짜가 보기에 푸틴의 방북은 그 자체로 널리 울려 퍼지는 여행쇼라고 봅니다. 러시아 짜르는 서방과 국제 제재로 인해 고통받고 고립되고 배척당하고 있는 정권과의 동맹을 선언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고 보고요. 러시아 짜르는 전 세계에 미사일을 팔고 이웃을 화나게 하는데 중독된 평범한 핵무기를 가진 남자와 동맹을 맺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습니다. 러시아 짜르는 수년 전 트럼프를 속여 김일성의 손자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그저 상상하는 데만 성공한 한 남자, 즉 푸틴의 실체를, 문재인의 실체를 까발렸으며 서방이 러시아의 정신을 이해하고 푸틴의 비밀스러운 꿈을 잃는데 경험이 없는 것처럼 푸틴 역시 아주 순진한 나이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든지 푸틴은 2017년 미국 TV 시리즈 프론트라인의 제목처럼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푸틴의 복수 이렇게 되죠. 2017년 미국 TV 시리즈 프론트라인의 제목처럼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소련을 해체하는 데 성공한 이들, 그러니까 서방 지도자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오래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방북은 그의 꿈이 점점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짜는 봅니다. 북한에 이어 푸틴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요. 올해 2024년에 시진핑과 바이든 역시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위험의 근원이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술, 투자, 관광산업 육성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다르게 꿈을 꾸고 있는 베트남에게 푸틴은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줄 수 있을까요? 예, 우자가 관련해서 뉴스 모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줄 만한 거는 없었다고 봅니다. 탈달러와 같은 얘기, 그런 것 쪽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큰 질문들이 생깁니다. 중국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중국은 서방을 약화시키길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경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 동맹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푸틴의 쿠데타에 동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중국은 다극세상, 멀티폴라 월드라고 하죠. 다극세상의 탄생을 꿈꾸지만 서방과의 대결 수위를 높이는 데 급급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한 쿠데타를 선언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세 번째, 중국은 러시아 짜르의 무릎에 앉은 정은이와 베트남이 중국의 의지에 반항할 수 있도록 돕는 러시아제 무기와 관련해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서방 언론에서 계속해서 러시아와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어떻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번째, 푸틴이 동아시아에 열어놓은 새로운 전선은 대만과의 통일을 촉진시킬까요? 아니면 복잡성만 2배로 늘릴까요? 예, 마무리해보면 푸틴은 2024년 6월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2년 전, 즉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륙에 가한 쿠데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유럽 대륙에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륙에 대한 쿠데타를 시작할 때 보여준 첫 번째 러시아판 대홍수. 아마 이거 뭐 델루지라는 영어 표현을 갖다가 우짜 견적으로는 부르고 있었습니다만, 예, 하여간 뭐 이게 뭐 플러드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해서 델루지라고 했습니다. 대홍수 첫 번째 2022년 첫 번째 러시아판 대홍수에 이어 두 번째 대홍수 에피소드를 시작한 것으로 우짜는 봅니다. 그것도 억수로 크고 억수로 위험한 게임을 말이죠. 21세기판 짜르라고 불려도 손색 없을 푸틴은 서방의 약점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다우닝과 10번지에 앉아있던 남자는 우짜의 예상대로 뭐 우크라이나 저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낙은 예상대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물러갔고요. 엘리제 궁의 주인은 오늘, 그러니까 프랑스 시간으로는 2024년 7월 7일 열리는 조기 총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독일 총리는 특별한 도전의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매우 평범한 인간이며, 미국은 기억력이 나빠진 남자와 놀라움을 넘어 예측이 힘든 남자 사이에서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벌어진 오퍼레이션 알 아크사 플러드 또는 신와르 플러드 또는 하마스 기습 공격은 중동을 뒤흔들었지만 그들이 일으킨 홍수, 플러드, 홍수는 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일으키는 대홍수는 오퍼레이션 알 아크사 플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서방과 나토 장군들은 거대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새로운 악의 축 엑시스 오브 이블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크라이나에서. 하지만 푸틴이 일으키려고 하는 대홍수의 한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실상 세계의 운명은 푸틴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마오쩌둥의 왕자에 앉은 시진핑의 지혜, 생각에 달려있다고 우짜는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짜 개인적으로 푸틴의 그 2024 북한 방문과 관련해 두 번째 추가 얘기를 갖다가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우짜가 포스팅 한 지가 좀 됐습니다만,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아니고 우짜 블로그 와서 댓글 다는 분들을 보면 주로 북한의 시각이나 북한에 좀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짜가 러시아와 푸틴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게임, 그러니까 거대한 게임과 관련한 좀 더 시각을 넓게 보는 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뉴스 모음을 하겠죠. 네, 그럼 감사합니다.